자, 우리 이번 시간은 대수 추기모 12회 해설 영상이고요. 자, 우리 또 한번 달려봐야 되겠죠. 어때요, 이번 거? 또 어려운 건 또 어렵고 쉬운 건 쉽습니까? 그쵸? 몰래 뭐 시험이 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이제 슬슬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좀 괜찮습니까? 점수가 유지 그 16회보랑 비슷하게 나오면 안 돼, 얘들아. 슬슬 한두 개씩은 더 맞추면서 올라가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그래 바쁜 거 알겠지만 수학도 얘들아 지금까지 한 거 아깝지 않게 천천히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쵸?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좀 더 열심히 해서 2주 있다가 시험 보고 놀 거잖아. 그치?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시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기본적인 지수 문제인데 우리 또 이것도 틀리는 친구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친구들 자세히 잘 보시면 중간에 곱하기 섞여져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차근차근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우리 음수 있으니까 음수 따로따로 계산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떤 걸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3번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가 살아남겠죠. 자, 그럼 4는 4의 3분의 1제곱이 나오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더하기. 자, 요거 한번 처리 좀 해봅시다. 그럼 정리 좀 할 건데요. 정리 좀 할 건데 얘는 64잖아. 그럼 얘가 앞에 2가 숨겨져 있으니까 2가 몇 개 있어? 6개 있으니 2가 6개, 3개에 2개니까 위에는 그냥 2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얘는 2에 3분의 1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 괄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4번 곱하면 플러스가 돼서 그냥 얘도 3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4번 곱해서 플러스, 그럼 3의 4제곱에 4분의 1제곱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얘 같은 경우에는 4잖아. 그럼 4의 3분의 1제곱이 나오겠다. 이 정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문제가 아예 똑같으니까 날라갈 거고요. 얘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니까 빼기해서 2의 3분의 2제곱에 곱하기 3이 있으니까요. 자, 이 친구는 조금만 정리하면 3 곱하기 3제곱근 2의 제곱인 4가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 정도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음수 있으면 음수부터 처리하고 괄호부터 있으면 괄호부터 잘 처리해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있죠. 자, 함수, 로그 함수 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정의역을 주고 있어요. 자, 정의역을 주고 있다. 얘들아, 정의역이 뭐야?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의역 다 배웠는데 뭐였지? 그렇죠. 그냥 진수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 둘 다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로그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으니 자, 그때 얘네들을 A랑 B라고 두고 있고요. 얘네 둘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잘 구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A부터 구해볼까? 진수는 3 플러스 x 빼기 2x 제곱이 0보다 크다일 수밖에 없으니 양변에 음수 곱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2x 제곱 빼기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거고요. 2랑 1 그리고 3이랑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의 첫 번째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정역 B를 봐야 되니까 B 보시면 얘도 진수, 얘도 진수니까 각각을 보시면 될 것 같아. x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되고요. 1 빼기 x도 0보다 커야 되니 얘는 뭐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겠죠. 그리고 뭐가 작아? 1보다 작을 거고 얘네들의 공통 범위만 잘 보시면 되니까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까지니까 이렇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주황색을 좀 표현을 해볼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1은 2분의 3보다 앞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여기일 수밖에 없으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교집합이 될 거고 그때 정수의 개수는 0 하나밖에 없으니 1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다시 로그 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건 진수 조건도 잘 따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연립부등식이랑 그냥 각각을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둘 다 지수 부등식이네. 확인해 볼게요. 일단 밑이 조금 달라. 그럼 맞출 건데 자, 너네들이 부등호 방향을 틀릴 것 같으면 밑을 1보다 큰 애로 맞출 거야.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큰 애가 4분의 9니까 자, 얘도 2분의 3으로 맞춰봅시다. 얘들아, 2분의 3 맞추면 무슨 수 채소리? 역수니까 지수가 음수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를 곱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밑이 2분의 3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x 빼기 3이 2x 빼기 4보다 작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럼 3x가 뭐보다? 1보다 크고요. x는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도 밑을 2로 맞출 수 있으니까 2의 x 빼기 1이 되겠고요. 우리 루트는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3이 나오면서 얘도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므로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3 계산하시면 되겠고 양변 2 곱하면 2x 빼기 2가 x 플러스 3보다 작다니까요. x는 뭐보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은 끝났죠. 그럼 둘이 공통범위 따져주게 된다면 3분의 1보다는 커. 계속 커지다가 뭐보단 작아져야 돼? 5보단 작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자연수 x의 개수니까 1부터 4까지니 총 4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밑을 잘 맞춰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우리 3의 x제곱과 9의 x제곱 봤을 때 밑이 당연히 크니까 얘가 y축에 더 붙어 있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직선 AB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를 A, B, C, D를 다 준 상태가 될 거야. 자, 그럼 읽어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이때 두 직선 사이 A, B 사이의 거리가 18이래요. 그럼 요만큼 높이의 차이가 18이니까 첫 번째 B 빼기 A가 18이다라는 건 첫 번째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각형 ABC 그러면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 밑변은 당연히 BC가 될 수 있고요. 높이가 아까 말했던 18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높이가 18이니까 자, 넓이는 9잖아. 그러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어떤 BC의 차 곱하기 18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의 길이의 차이는 여기 길이는 1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됐어? 그때 ACD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ACD의 넓이는 이쪽이겠네. 그럼 마찬가지죠. 그럼 얘네들도 뭐 구하라는 거야, 그냥. 아, 어차피 여기 높이는 18로 고정이니까 여기 거리만 잘 구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좌표화부터 시작을 할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C라는 좌표는 Y가 A니까 누구랑 만나? 3이랑 만나죠. 따라서 로그 3의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B 같은 거는 그럼 로그 9의 A가 되겠죠. 9의 A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BC의 길이가 1이 됐으니까 자, 로그 3의 A에서 빼야 되겠죠. 뭐를? 로그 9의 A를 뺀 게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빠져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2분의 1에 로그 3의 A가 1이 나오면서 로그 3의 A가 뭐예요? 2겠죠? 그럼 A는 9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얘가 9니까요. 얘는 뭐겠어요? 27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27이니까 또 다시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그래서 Y가 27이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3,27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A는 얘가 27이 되고 싶으면 3의 세제곱이 나오면서 3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따라서 얘는 2분의 3,27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3의 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AD의 길이니까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18이었죠? 그 다음에 밑변은 3에서 2분의 3을 빼는 거니까 2분의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4분의 54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2분의 27이겠죠? 왜 약분을 안 하고 있니?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 관계식만 잘 찾아줘서 좌표화만 잘 시켜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직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요. 자, 선생님 말했어 분명히 얘도 우리 작은 각을 우리 무슨 각으로 취급한다 그랬냐면 예각으로 취급해서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예각 취급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우리? 우리는 그림을 잘 그려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세타는 예각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세타. 자, 근데 우리 y는 마이너스 x 같은 거 배운 적 있나요? 배운 적 있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는 우리가 작년에 대칭 이동 때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 대칭을 때리고 나서 원점 대칭 때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y는 마이너스 x는 다시 y는 x 대칭 때리고 원점 대칭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럼 y는 x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먼저 대칭 이동 시켜 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가겠죠. 됐어? 그리고 얘를 원점 대칭 때리면 1로 갈 거야. 됐어? 그럼 자, 여기가 세타네. 그럼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대칭 시켰으니까. 왜 여기가 세타야? 이런 희한한 짓 하고 있죠. 여기가 세타죠.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지금 내가 봐야 되는 동경은 이쪽이에요. 요쪽. 됐어? 그럼 봐봐. 이만큼이 2세타가 될 거야. 그럼 2세타에 세타를 뭐 할래? 더해야 우리가 원하는 2분의 3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둘이 더하면 3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나올 거라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뭐 n바퀴 몇 번 도는지 모르니까 n바퀴를 꼭 붙여주라고 이야기했고요. 따라서 세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으로 약분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모든 값 합이니까 잘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0을 대입하시면 2분의 파이가 나와서 이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럼 아직 남았고, 자 다시 2분의 파이 더하기 1을 넣으면 3분의 4파이가 나오니까 이거 넘어갈까? 6분의 3, 6분의 8 6분의 3, 6분의 8 근데 6분의 11이니까 2파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면 넘어갈 것 같으니 총 3개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의 모든 합을 구하랬으니까 2분의 3파이에서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6파이, 4파이 더하면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7파이가 답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x대칭 몰랐던 친구들, 까먹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y는 x대칭 때리고 원점 대칭 때려도 상관이 없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의 a제곱이 7이고요. 18의 b제곱이 3일 때 나는 요거 한번 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했고요. 두 가지 다 설명할 테니까 본인 편한 거 한번 쓰시고 또는 편한 거 쓰시는 게 아니라 그것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우리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로그로 바꾸는 거겠죠. 자, 그러면 a는 로그 18에 7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b는 로그 18에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저 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6에 1 빼기 b죠. 얘들아 1이 뭐야? 로그 18에 18이죠. 뺄 거니까 3으로 나눠서 로그 18에 6이 될 수밖에 없죠. 18에 3 나누면 6이니까 그거 분해. 자, a 더하기 b니까 얘들 더하시면 둘이 곱하는 거겠죠. 그러면 로그 18에 37에 21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선 밑이 둘이 똑같으니까요. 그대로 합쳐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밑이 뭐고? 6이고 진수가 21인 6에 로그 6에 21이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밑이 6과 6과 똑같으니까 그냥 답이 21로 결정이 되겠다. 매우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수를 변형도 할 수 있어야 돼. 왜? 변형을 해야만 우리가 머리가 조금 좋아질 거거든요. 자, 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저 친구 봤을 때 6에 1 빼기 b분의 1에 a 더하기 b라고 먼저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a 더하기 b를 먼저 넣고 봐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얘부터 선택한 이유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서예요. 자,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여기서 18의 b제곱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6을 만들기 위해서 18을 뭔가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b제곱 곱하기 3의 2b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게 3이죠. 자, 근데 1 빼기 b분의 1이 필요하니까 일단 b가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동시에 6을 만들 거니 내가 얘를 2의 b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은 3의 b제곱 하나만 넘기시면 나눌 거니까 1 빼기 b가 오겠죠. 얘가 1이 있으니까요. 아, 그럼 얘가 지붕이 b로 똑같으니까 6의 b제곱이 3의 1 빼기 b제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나눠버리시면 6의 1 빼기 b분의 1제곱이 3의 b분의 1제곱이랑 똑같으니 여기 있는 6의 1 빼기 b제곱분의 1을 3의 b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서 얘는 3의 b분의 1에 a 플러스 b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를 변형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의 b분의 1이 어디 있냐면 여기 또 이것도 이용할 수 있어. 18이 뭐야? 18은 이거 있지. 얘를 다시 쓰면 18은 3의 b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얘를 여기다 그대로 또 대입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18의 a 플러스 b라는 건 18의 a제곱과 18의 b제곱을 곱하라는 것과 똑같으니 얘네 둘이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21이 나오는 게 똑같이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식 변형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당연히 로그로 푸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 식 변형하는 거 한 번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는 뭐가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자, 우리 점 3개 보이니까 뭐 찾아라? 규칙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이 전부 다 뭘로 통일이 되어 있냐면 49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끼리 뭘 하라는 거야? 다 더하라는 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규칙은 3개까지 좀 조사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3개까지 조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로그 49에 어마무시한 진수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이런 식으로 쭉 갈 수밖에 없겠죠. 어디까지 갈 거냐면 로그 127에 128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밑을 맞춰서 볼 건데 선생님 말했지? 곱하기랑 나누기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로그에서 곱하기 나누기는 밑변환을 쓰면 되는 거니까 우리 제일 편한 상용 로그를 잠깐 써볼게요. 상용 로그는 어차피 밑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가 나눌 거니까 로그 2의 분의 로그 3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를 찌부시키면 로그 2의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곱하기 로그 3의 로그 4도 나올 수가 있겠죠. 곱하기 로그 4분의 로그 5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곱해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 로그 127분의 로그 128까지 가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그럼 어떤 규칙이 있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면서 여기까지 쭉 사라지는 게 느낌이 오겠죠. 그럼 남는 건 뭐냐? 로그 2분의 로그 128만 남게 되겠죠. 그럼 다시 보시면 다시 얘를 찌부시키면 될 거니까 로그 2에 128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7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또 답에 또 7 쓰면 안 돼요? 당연히 7이 없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계산한 건 전부 다 진수니까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로그 49에 7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2의 7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 규칙 찾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봤을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소거 형태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우리 함수에 fx도 주고 있고요. gx 둘 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기억, 니은, 디귿을 하나씩 보면서 처리해야지 이걸 보고 쭉 처리한 다음에 확인하는 건 너무 멍청한 짓 같아요. 갑니다. 자, 두 함수의 주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판단해 볼게요. 자, 우리 주기는 얘는 4x로 판단할 거니까 4x가 우리 코사인 몇 파이여서 원래 2파이였겠죠? 따라서 얘는 주기가 뭐다?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나올 수 있겠다. 자, 노란색으로 볼게요. 탄젠트는 여기 앞에 2x가 보이죠? 자, 2x가 원래 주기 몇이야, 탄젠트는? 그렇지, 파이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2분의 파이니 서로 어때요? 주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기억은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니은 최대최소를 구하고 있죠. 자, 그럼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는 어차피 주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죠.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앞에 뭐 곱했어? 2를 곱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거고, 위로 한 칸만 더 움직였으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이니까 둘이 곱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최대최소는 곱이 마이너스 3이다.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망의 우리 점근선. 선생님 점근선 좀 많이 내는 것 같아. 왜? 너무 못해. 자, 갑니다. 우리 원래 탄젠트의 점근선은 뭐였냐면 주기가 원래는 우리 2분의 파이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n 주기다라고 이야기했어. 다시 얘 뭐라고 했다고? n 주기다라고 이야기했어. n 주기. 맞아. 자, 근데 우리 주기가 2분의 파이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며칠 곱해야?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2분의 파이에서 n파이에 며칠 전체 곱한다고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뒤에 x를 얼마큼 평이동이냐면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이기 때문에 얘 똑같이 4분의 파이만큼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왜냐? 같이 이동할 거야, 점근선도. 그치? 자, 그럼 정리하게 된다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n파이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얘 뭐라 그랬어? 4분의 파이라고 했죠, 얘들아.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 얘는 0, 1, 2 넣으면 자,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게 나오죠. 4분의 파이가 절대 나올 수 없으므로 얘는 디귿은 틀릴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4분의 파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왜? 얘네들이 n에 따라서 보시면 홀짝홀짝 나오면서 분모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거야. 4가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심각의 크기가 이 라디안을 줬다는 건 그냥 얘들아 숫자 2처럼 봐도 돼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낸 것 뿐이고. 자, 그때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줬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부채꼴 하나 딱 그려볼게요.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모르니 R, 얘도 R, 그리고 호는 L이라고 줄 수 있겠죠? 그때 이 세타는 2라고 줬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호 어떻게 구했죠? 호는 L은 R 세타니까 2 곱하기 R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그럼 둘레는 얘들아 어떻게 구해? R 2개, L 하나니까 R 2개, L 하나? 그럼 4R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그치? 왜? R 더하기 R 더하기 2R이니까요. 그럼 4R이 12니까 R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넓이를 구할 거니까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RL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R은 3이 될 수밖에 없고 L은 2R이니까 뭐 곱하면 돼? 6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9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9파이를 쓰면 안 돼. 얘는 2라디안입니다. 알겠죠?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과 1000 사이에 있는 x가 있는데요. 그때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우리 기본적으로 정수를 뭐 여기서 n이라고 쓸 거고 여기 m이라고 쓸게. 그럼 소수 부분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쓰면 이 친구도 알파라고 쓸 수밖에 없죠.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뺐을 때 둘이 차이를 했을 때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정수분, 소수분이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범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범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둘이 한번 빼볼 건데요. 둘이 뺀다는 건 나눌 거니까 x에서 x분의 1을 나누면 곱하는 거겠죠. 따라서 로그 x의 제곱이 정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니 정리해 보시면 이 로그 x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범위를 한번 갖고 와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로그 x가 2부터 어디까지냐? 3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4부터 어디까지요? 6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로그 x가 정수죠. 그러면 이 4랑 6 사이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 5밖에 없죠. 따라서 로그 x가 뭐예요? 2분의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 x는 10에 2분의 5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정답 5번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정수분, 소수분 또 까먹을 법하면 또 낼 거니까 자꾸 복습하시고요. 자, 정수분 나오면 꼭 마찬가지 범위로 따져주시고 소수분이 같다는 건 뺐을 때 정수.
뭐가 또 더했을 때 합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0과 1 사이라고 줬다는 건 얘를 우리 진분수라고 표현을 많이 했죠. 자, 진분수라고 표현도 하고 이거 하나만 더 갖고 갈게. 뭔가 감소함수의 밑이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럼 감소함수의 밑이 있다라는 건 부호를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해볼게. 자, 그럼 나한테 준 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이 5인데 내가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말했죠? 지수의 분수가 있으면 우리 조금 힘들어하니까 치환해서 풀 거야. 근데 얘들이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예요. 자, 역수 관계니까 자, 앞에 걸 a로 잡으면 뒤에 거는 b라고 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지 물어볼 건데 그럼 여기서 갖고 갈 건 a 곱하기 b는 1이다라는 걸 무조건적으로 쓰시면서 너네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얘가 a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그렇죠. a제곱 더하기 뭐 b제곱이 5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a 빼기 b를 구할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도 나와 있고요. 곱하는 것도 나와 있으니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5에서 마이너스 2ab니까 빼기 2를 해서 3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따라서 a 빼기 b는 루트 3이다 라고 푸시면 되겠죠. 안 된다니까. 얘들아,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자, 뿔마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너한테 정보를 주는 거잖아. 그치? 자, 이것 때문에 낸 거니까 또 틀린 사람들은 제발 문제 좀 읽으세요. 자, 그럼 뭔 말이냐? 지금 얘가 다시 돌려놓으면 x의 2분의 1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x가 0과 1 사이인 진분수면 얘는 그냥 진분수거든요. 그거의 무슨 수? 역수면 가분수가 될 거예요. 진분수는 분모가 큰 거고 가분수는 분자가 큰 거니까 그 두 개를 뺐을 때 진분수가 더 작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답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니?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루트 3 찍었으면 또 4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읽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를 줬으니 사분면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절대값들도 나왔는데 자, 선생님 여기서 변주를 하나 준 건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 근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 그럼 얘들아, 얘 기준은 우리 사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부호가 다른 건 홀수계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 다시 부호가 플러스인 거라고 할까? 플러스인 건 홀수계만 나와야 돼. 셋 다 플러스거나 한 개만 홀수.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내가 만약 얘네들을 플러스로 놨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총 하나, 두 개가 나와서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사인은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음수면 양수고요. 음수면 음수니까 당연히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몇 사분면? 4사분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갑니다. 자, 그러면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그냥 사인이 얘들아 이거는 뭐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코사인은 그대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요. 얘가 절대값이면 사인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서 플러스 사인이 나올 거고. 자, 3차 볼게. 3차는 얘들아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음수면 음수대로 나올 거고 양수면 양수대로 나올 거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로 나와야 된다. 얘는 절대값 달면 안 돼요. 홀수는 음수가 살아요. 그치? 양수도 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거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코사인하고 코사인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정답은 뭐다? 2사인 세타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보시고 홀수는 뭐라고? 절대값이 아니고 그대로 나오고 짝수 4차만 절대값이 나온다. 2차, 4차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우리 이차함수와 지수함수를 같이 준 상태에서 1부터 4까지 합성함수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라고 미리 주고 있기 때문에 속함수부터 잘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fx부터 볼 거니 나는 2차 함수부터 보겠다라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fx를 잠깐 t라고 치환을 해서 우리 범위와 변수를 잘 결정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이게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얘 조금만 고쳐보면 3에 x제곱 빼기 4x잖아. 그럼 플러스 4에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럼 꼭지점이 2,4라는 게 나올 테니 여기가 2,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서 1부터 4까지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부터 4까지니까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4는 이쯤에 있을 거니 당연히 얘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래도 다 구하신다. 전부 다. 자,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 4가 나오는 거고요. 자, x가 4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건데 4를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3에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니까 4 대입하시면 1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이거 누구의 범위야? 아, t커네, t커. 됐어? 그럼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4부터 16까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될 거고 그대로 GT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GT에 대한 걸 구할 거니 얘는 2에 10-t가 될 거고 얘는 4부터 16까지 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t를 그대로 넣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수함수 중에서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린 다음에 증가함수가 아니죠. 또 여기서 틀릴 뻔했죠. 우리 얘 증가함수가 아니죠. 왜?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그때 또 체크하시면 되니까 4부터 16까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언제 최대가 나올까요? 그렇죠. x가 아니죠. t가 4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감소니까.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시면 4 대입하시면 2의 6제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때 이 최대값을 k라고 주고 있죠. 그때 문제에서 로그 2의 k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정답은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2의 6제곱을 그대로 대입하면 6만 떨어질 거니까. 됐습니까? 얘는 합성함수까지도 다 알려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천천히 풀어나가서 범위와 변수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 ABC에 대해서 다 주고 있어요. 근데 구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우리가 뭐 얘네 둘의 관계성은 보이지만 바로 구하는 것보단 구하는 걸 좀 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럼 전부 다 지수에 곱하기가 돼 있으니 밑을 통일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하나씩 처리해 보시면 2의 AB 제곱이 될 거고요. 자, 2의 3BC가 될 거고 곱하기 2의 CA가 2CA가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2의 AB가 될 거고요. 나누기 2의 BC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하는 건 더할 거고 나누는 건 뺄 거니까 BC를 하나 뺄 거니 2BC, AB도 두 개니까 얘는 그냥 2AB, 2BC 그 다음에 2CA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여기 있는 위의 친구들이니까 여기를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쉽죠? 이거 어떻게 구해? 아까 말했다시피 애들 관계식을 보시면 이 친구 제곱을 하시면 40이 될 거야.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38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뭐 2에 2배씩, 2개씩? 2개씩이죠. 2배가 아니고 2개씩 더한 다음에 그걸 2배 때리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얘가 전부 다 몇이에요? 얘가 2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야 40이 될 거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애는 2밖에 없으니 2의 제곱인 4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 얘는 생긴 게 좀 어때? 복잡하게 생겼지만 막상 풀어봤을 때 단순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4.03 곱하기 x를 해야 되는데 x제곱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큰 숫자가 나왔대요. 그때 내가 원래 구하려던 값을 뭔지 구할 거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근데 단 조건에 로그들이 주고 있으니 당연히 상용 로그를 달아서 문제를 푸는 활용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양변에 로그를 한번 달아볼게. 로그를 달면 얘들아, x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x 곱하기 로그 4.03은 자, 우리 얘도 쭉 볼 건데 얘들아 봐. 지금 1.25를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일단 써보긴 할게. 로그 1, 2, 5, 0, 2,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올 거야. 그럼 한번 쪼개면서 해볼 건데요. 자, 여기 1.25 보이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갔으니까 정수 부분이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뭔 말이냐? x 곱하기 로그 4.03은 0.61이 되겠죠. 그게 뭐랑 똑같냐면 로그 1.25, 0.1에서 뭘 더한 거랑 똑같다고? 아까 몇 칸? 6칸이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x 곱하기 100분의 61이 나올 거고요. 얘는
6.1이니까 10분의 6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61을 약분 쳐서 넘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하면 되니까 x는 1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럼 x가 10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40.3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그냥 활용으로 잘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곧 몇 사분면이죠? 자, 2사분면이 되겠죠. 자, 제 2사분면에서 우리 사인의 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자, 2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이런 것들 잘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3이 되겠고요. 이 친구가 4가 되면서 우리 코사인하고 탄젠트까지 싹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어차피 각 변환을 할 때는 이 세타를 뭘로 본다 그랬지? 그렇죠. 예각으로 취급해서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갑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십자가 딱 하나 그려보면서 해볼게요. 왜 십자가 그리냐? 좌표 평면에 대한 부호 판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우리 파이입니다. 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죠. X축에 내렸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파이에서 뺐으니까 2사분면 그럼 얘는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곱하기 자 2분의 3파이는 Y축에 내렸으니 어떻게 된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2분의 3파이에서 좀 더 가면 4사분면 그러면 코사인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사인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갑니다. 빼기 자, 사인의 2분의 파이는 Y축이니까 바뀔 수밖에 없겠죠. 코사인 세타로. 자,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뺐으니까 1사분면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다음 코사인입니다. 파이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파이에 좀 더 갔으니까 3, 4분면이지? 그러면 음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마지막만 조사하면 되겠네. 자, 이 친구 탄젠트 파이. 파이는 X축에 내렸으니까 안 바뀌겠죠?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파이에서 뺐으니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은 탄젠트에선 음수니까 아, 나한테 1 빼기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탄젠트 세타는 예분의 예인데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4분의 3으로 바뀌면서 얘는 4분의 7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분면 잘 따져서 우리 사인과 탄젠트와 코사인의 부호를 잘 따져주시고 각 변환할 때는 예각 취급을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우리 2차 방정식 주고 있죠.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고 있으니까 x가 근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뭐 때리면 되죠? 판별식을 때리면 되겠죠.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잘 때려서 0보다 크다만 만족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짝수 판별식이니까 2 빼고 나머지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빼기 3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되겠다. 자, 이게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치환 좀 해봅시다. 당연히 로그 2의 a를 선생님이 여기 잠깐 t로 한번 치환할 건데 치환했을 때 범위가 생기긴 해요. 근데 우리 로그는 항상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모든 실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얘는 1 플러스 t의 전체 제곱 빼기 3 빼기 t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 전개하시면 t 제곱에 플러스 2t의 t를 빼니까 t 플러스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t 플러스 2랑 t 빼기 1로 완성이 되면서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요. 또는 t가 1보다는 클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 갑니다.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로그 2의 a가 1보다 크다 나올 테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밑이 2인 증가함수기 때문에 자, 답을 내볼게. a라는 친구는 뭐보다 작다? 4분의 1보다 작겠죠. 됐어? 자, 또는 뭐예요?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로그를 볼 때는 당연히 무슨 조건? 진수 조건까지 잘 따져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A가 뭐보다 크다도 써줘야 돼? 0보다 크다도 한번 써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 여기에 0보다 크다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때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여긴 자연수가 들어갈 수 없을 거고요. 여기 2보다 큰 최소값 누구? 3으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방정식에 대한 변수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로그 나오면 진수건 꼭 체크하시고 계산만 정확하게 하시면 얘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요 정도를 마무리하시고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은 fx를 이렇게 긴 식을 준 상태에서 최소값과 언제 최대값이 나오고 해서 뭔가 다 구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우리 첫 번째로 봤을 때 상악함수를 봐야 되겠어. 근데 상악함수가 뭐가 달라? 각도가 다르면 절대 계산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각도를 맞추는 행위가 될 거니까요. 자, 요거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선생님이 말했다. 동경처럼 또는 일반각처럼 우리가 저 각들을 두 개를 더하고 뺐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볼 건데 당연히 기준은 얘로 잡으셔야 되겠죠. 왜? 얘가 예각이라서. 자, 그러면 앞에 한번 써볼게. 얘는 x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x 빼기 6분의 5파이라는 친구를 둘이 어떻게 하면 더할까 뺄까? 당연히 x가 없어져야 되니까 빼볼게요. 그럼 둘이 빼시면 파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을 더해 뺐을 때 파이가 나오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얘 볼게요. 얘를 바꿀 거니까 얘를 넘기고 얘도 넘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괄호치게 x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친구가 x 빼기 6분의 5파이가 되면서 요거 각변환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 나는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괄호 한 번 더 칠게요.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 마이너스 파이잖아.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럼 코사인이니까 안 바뀌고 당연히 제곱하면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에 x 플러스 6분의 파이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대로 뒤에 써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고 플러스 k까지 나올 거야. 언제? 한 바퀴에서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나는 얘를 또 치환을 하겠죠. 뭘로?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니까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2파이 플러스니까 6분의 13파이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위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그럼 얘는 ft라는 친구가 될 거고요. ft라는 친구는 코사인 제곱 t 빼기 코사인 t 플러스 k까지 오고 당연히 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범위에서 나타낼 건데 얘도 어쨌든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3파이라는 한 바퀴 정도는 충분히 돌 수 있겠죠. 2파이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자, 그럼 코사인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움직일 수 있겠다. 왜? 한 바퀴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럼 그려. 아래로 블록을 딱 그려주시겠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x제곱 빼기 x면 우리 축은 2분의 1이 되는 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됐어? 따라서 코사인 t가 2분의 1이 여기 있다라는 거지. 그럼 범위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는 이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1은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조금 더 멀리 있고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볼 거니까요. 당연히 최소가 언제 나온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최소값은 언제 나와? 코사인 t가 2분의 1일 때 뭐 최소값 4분의 1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앞에 줬죠. 그 다음 코사인 t가 뭐가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k니까 얘는 k 플러스 2가 나오니 k를 구할 수밖에 없겠다. 어디서? 최소값으로.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이 친구는 2분의 1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몇 자? 4분의 1이 나올 거야. 그 다음 빼기 2분의 1 나올 거고 플러스 k가 나오겠죠. 자, 이거 그냥 무지막지하게 계산하지 말고 자, 넘깁니다. 4분의 10, 2분의 5죠. 넘깁니다. 그럼 2분의 6이니까 k는 3이 나올 수밖에 없었네. 됐습니까? 자, k가 3이면 얘가 뭐야?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쭉 가보자. k는 3이었어요.
최대값은 방금 5라고 우리가 다 구하고 있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마지막 알파만 구하면 되죠. x는 알파잖아. 자, 최대값 나올 때는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들아, 코사인 생각해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파이는 여기 아니지, 마이너스 1은 파이일 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t가 언제일 때? 파이일 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x가 몇이에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아, 따라서 알파는 6분의 5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역추적하는 거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k 더하기 m 먼저 할 거니 당연히 8부터 올 수 있겠죠. 둘의 합은 8이 될 수 있고요. 빼기, 자, 파이분의 3 알파니까 자, 여기다가 파이분의 3을 곱해 주시면 2분의 5를 빼는 거랑 똑같으니 2분의 16에서 5를 빼니 2분의 11로 계산이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죠? 첫 번째, 각을 맞춰두는 거. 두 번째, 이렇게 쭉 봤을 때 치환하는 거. 치환했을 때 쭉 가면서 변수 헷갈리지 말고 다시 리턴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상수 a라고 줬어요. 자, a가 0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2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주는 것 같고, 자,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사인과 코사인으로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정보가 뭐냐면 이때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라고 주고 있죠. 아, 그럼 뭔가 크기를 아마 알려주는 것 같아. 그때 탄젠트를 구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탄젠트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 어떻게 구하죠? 탄젠트. 코사인 분의 사인을 구할 거니 얘를 직접 구하는 행위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나왔고요. 두 근 나왔으니까 인수분해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근거 계수를 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두 근의 합이 누구야? 얘분의 얘 부호 반대니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겠죠. 다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가 나올 수 있냐? 자, 얘분의 얘가 될 거니까 5a분의, 자, 갑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자, 그럼 탄젠트를 구할 거니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직접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합과 곱을 줬기 때문에 얘도 성질을 조금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위에 거 뭐 할까? 당연히 제곱할 수가 있겠죠. 자, 갑니다. 자, 우리 얘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은 뭐예요? 25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여기 있으니까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뭐가 돼? 도와주셔야 돼. 넘어가시면 25분의 마이너스 24인데 얘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친구가 25분의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고요. 얘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5로 약분 좀 해봅시다. 그러면 a분의, 자, 얘도 2로 약분하면 a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얘는 얘 5 약분했죠. 5로 나눴고요. 얘도 2로 나누시면 6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따라서 a는 뭐야? 그냥 5네. 왜? 5 더하기는 6이니까. 따라서 a는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a를 왜 구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a가 5라는 건,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자, 5를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자, 갑니다. 25x 제곱 플러스 5x, 자, 빼기 10에서 1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5랑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 잘해야 될 것 같아. 3하고 4 되네요. 3하고 딱 4 되네. 그럼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에서 15를 빼니까 5x가 나오겠죠. 따라서 두 근은 5분의 3하고 또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근데 그래서 줬구나. 사인 세타가 조금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사인이고 이 친구가 코사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탄젠트를 마지막으로 구하면 되니까 사인에서 나누기 코사인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번분수 푸지 마시고요. 자, 그럼 사인은 5분의 3에서 나눌 거니 역수를 곱하면 되니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탄젠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줬다는 건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탄젠트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거계수까지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A를 구하고요. 그럼 A 직접 대입해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우리 절대값 지수함수와 상수함수 k값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부호를 다르게 가져야 된다.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왼쪽은 되게 그리기 쉬울 것 같아. 우리 지난 회차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지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자, 갑니다. 얘들아, 원래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증가. 근데 뒤집어 올렸으니까, 자, 점근선도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라고 했냐? 2랑 2죠. 자, 얘를 뒤집어 올렸으니까.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첫 번째, 당연히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0 넣었을 때 당연히 1이 나올 거니까, 아,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럼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지나면서 점근선이 점점 가까워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저 절대값 그래프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얘가 지금 0,1이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니까 당연히 K는 여기 사이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막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이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씩 하나씩 만나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이 절편이 되게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하나 나오죠? 그럼 얘는 양근이 나올 거야. 얘는 무슨 근? 음근이 나오겠죠. 됐어? 근데 내가 만약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 얘는 양근이 두 개 나오겠죠. 그치?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절편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K라는 건 1보다는 커야 돼. 근데 뭐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넘어가시면 두 개 실근이 절대 안 나올 거니까 따라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가 나올 테니 얘네 둘을 더하시면 정답은 3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돼. 자, 다시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말해서 13회 때 얘기했습니다. 절편, 그다음에 점근선, 정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y는 코사인 x 하나 fx 주고요. gx는 밑에 식으로 주고 있어. 그때 이 합성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코사인 안에 gx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gx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가조건을 봤을 때 g의 x 플러스 2파이가 gx랑 똑같대요. 무슨 느낌? 주기함수죠. 아, 얘는 반복되겠구나.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겠죠. 주기함수고 얘는 주기가 2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 괜찮겠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준 건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절대값 x가 나올 거고요. 자, 얘는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을 하니 y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움직였으니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파이가 gx가 될 거야. 선생님, 이 주기 2파이 왜 줬나요? 왜냐면 얘들아, gx가 반복되죠. 2파이로. 코사인도 주기가 2파이니까 그걸 맞물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그대로 얘를 대입하시면 될 거니 코사인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파이죠. 그럼 우리 둘이 자리 바꿔도 되잖아. 더하기니까. 그럼 코사인 파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리고 나서 얘는 어차피 우리 뭐 할 거야? 예각 취급할 거니까 파이에서 좀 더 갔으니 2, 4분면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절대값 x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절대값 x는 어차피 y축 대칭이고 코사인도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답을 내시면 되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 주기는 이 주기랑 맞추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근데 아마 생소해서 그럴 겁니다. 자, 문제 잘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x제곱하고 7의 y제곱, 35의 z제곱이 셋 다 똑같다라고 주고 있을 때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지수법칙에 의해서 x랑 z를 더하고 있죠. 그럼 우리 역으로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아, 지수끼리는 곱해야지 더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지붕이 똑같은 z가 보이니 선생님은 얘를 5의 x제곱 곱하기 35의 z제곱을 한 번에 묶을 수 있겠죠. 왜요? 나한테 주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7의 2y제곱이 되는지 물어보고 있잖아. 5의 x제곱이 누구랑 똑같아요? 7의 y제곱은 똑같네. 다음 35의 z제곱도 7의 y제곱은 똑같으니까 7의 y제곱 곱하기 7의 y제곱은 y가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참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보기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니은도 볼게요. 얘도 위랑 똑같이 빼기니까 나누기로 한번 바꿔볼게. 자, 7의 z제곱 나누기 7의 y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5의 z제곱이 되겠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아까 7의 z랑 5의 z를 어떻게 봤죠? 35로 봤죠. 35의 z제곱 나누기 7의 y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 35의 z제곱하고 7의 y제곱 둘이 어때요? 같은 거니까 같은 걸 나눴을 때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디귿이 좀 중요한데요. 자, x 더하기 y가 2가 됐대요. 그때 z가 뭔가 복잡한 식이 나와 있죠. 자, 얘는 자리가 조금 모자르니 이쪽으로 와봅시다. 갑니다. 얘들아, x 더하기 y니까 y를 선생님이 2 빼기 x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그러면 5의 x제곱은 7에 2 빼기 x랑 똑같고 얘도 35의 z랑 똑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럼 문제에서 z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z로 잘 몰아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풀 수 있겠죠. 왜? x가 똑같으니까. 자, 갑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의 x제곱은 49 곱하기 7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 넘겨주셔야 되겠죠. 그럼 양면에 7의 x를 곱하니까 35의 x제곱은 49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x가 뭐예요? 로그 35에 49가 나올 거야. 자, 선생님 이거 만든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 보기에서 지금 z가 엄청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z를 볼 건데 다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이 놓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 5의 x제곱이 35의 z제곱이랑 똑같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x 자리에 뭔가 대입하는 것보다 우리 어차피 z를 구할 거니까 양변에 뭐 하면 돼? 로그를 붙이면 되겠죠. 밑이 몇인? 35인. 그래서 따라서 얘는 x 로그 35의 5가 z가 되겠지. 로그 35를 붙이면 x가 떨어지고 z 떨어지니까. 자, 근데 x가 뭐였어? 얘니까. 로그 35에 5랑 x랑 곱할 거니까 로그 35에 49.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아마 나올 거예요. 그쵸? 나왔죠. 그래서 디귿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얘는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참이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럼 22번은 식 변형을 누가 잘하냐? 근데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자, 이거 지수 법칙을 역으로 푸는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아니죠.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3번은 처음 보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자, 문제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y는 n이라는 이 상수함수가 있고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있는데 그때 만나는 점을 각각 pn과 qn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그러면 그때 pn하고 qn의 길이가 an이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 요 길이만큼을 내가 an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때 sn을 또다시 정의를 하고 있어요. A1부터 An까지 싹 다 더할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S5에서 가우스죠. 그럼 S5라는 건 일단 여기 5를 대입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자, A5까지 할 건데 얘를 전부 다 직접 대입하는 것보단 일반화를 시켜서 푸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 가로의 길이니까 누구의 차? X좌표의 차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가 n이 되는 것과 이 친구가 n이 되는 걸 각각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저 x 어떻게 구하지? x가 내려와야 되니까 로그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얘 로그 x좌표는 로그 2의 n이 될 거고요. qn은 얘도 마찬가지. 지수로 바꾸면 되니까 2의 n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an을 일반화시키면 2의 n제곱에서 로그 2의 n을 빼는 게 될 거니 여기서 1부터 5까지 싹 더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앞에 거부터 보도록 할게. 얘는 1, 2, 3, 4, 5를 넣는다는 건 자,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맞습니까? 그럼 6, 14, 30, 62가 나올 거야.
거기서 뺄 거죠. 로그잖아. 그럼 로그의 덧셈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렇죠. 곱하는 게 되겠죠. 로그 2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니까요. 싹 다 곱하면 로그 2에 뭐가 되니? 6, 4, 24니까 12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빼야 되겠죠. 따라서 S5라는 친구는 62에서 로그 2에 120을 빼면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대략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야. 그럼 120이니까 2의 제곱수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의 5제곱이 32죠. 그럼 2의 6제곱은 뭐야? 64. 그럼 2의 7제곱은 128이죠. 128을 넘어갔잖아. 그럼 얘는 6과 7 사이니까 대략 6점 뭐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62에서 6을 뺍니다. 그럼 56이죠. 근데 조금 더 뺐으니까 얘는 대략 55점 뭐뭐뭐가 되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가우스를 붙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만 나타낼 거니 정답은 55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문제를 읽었을 때 이 AN이 정확하게 뭔지, SN이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해서 일반화시킨 다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가우스를 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때문에 내는 거니까 조금 익숙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각각 주고 있고요. 1부터 a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각각 m1과 m2로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아질 때 그 a를 한번 구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지수함수 중에서도 증가함수가 될 거예요. 얘는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가 되니까, 자, 이 정도 그림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증가면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고, 감소면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언제 최대가 나오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얘들아, M1은 첫 번째, 얘는 M1을 구할 수 있겠죠. M1은 언제 나오겠어? 증가하니까 A를 넣었을 때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3에 A 빼기 2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괜찮아? 자, 그럼 감소는 1에서 A까지. 자, 갈수록 점점 내려가지. 그럼 언제가? 1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따라서 1을 넣게 된다면 로그 2분의 1에 5 빼기 3이니까 2가 되겠죠. 플러스 3이 되니 3 빼기 1에서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3에 a 빼기 2 플러스 1과 2가 동일하겠죠. 따라서 3에 a 빼기 2는 1이니까요. a는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야 3의 0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서 따라서 정답은 뭐다? 2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이 문제가 23에 들어간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1, 22, 23 문제가 다 어때? 뭔가 텅텅텅 처음 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24번 같은 걸 툭 하나 넣어놨을 때 너네가 멘탈이 안 흔들리고, 당연히 흔들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읽고 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라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그림이 완전 무지막지예요. 자, 그러면 일단 확인 좀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ax 제곱이 만나는 그 점을 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x 플러스 5라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점을 x2, y2라고 하자. 그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ax 제곱이 x보다 무조건 클 테니 이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기억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럼 갑니다. 자, 기억은 뭐라 그랬냐면 x1이 무조건 y1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잘 봐봐. 얘들아, 지수함수가 있긴 해. 그치? 자, 지수함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잘 누적해서 읽어가시면서 풀어야 되고, 함수가 지금 총 4개가 나왔는데 얘네 둘은 직선이니까 뭐 수직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랑 무슨 관계야? 뭔가 역함수 관계이긴 한 것 같은데 뭔가 평행이동을 했다고. 그러면 밑이 A니까 뭔가가 연결성은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이 조건 어떻게 쓸 거야? AX제곱하고 X 중에 얘가 더 크대. 방금 내가 얘기했죠.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역함수일 가능성은 높아. 근데 평행이동까지 했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버릴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Y는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가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무슨 말 하는 거냐면
ax 제곱이 x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지. 함수로 볼게. y는 지수함수랑 y는 1차 함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항상 떠 있다. 곧 얘가 항상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라인에 격자점처럼 보시면 쭉 내리겠죠. 그럼 얘가 지금 x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뭐예요? x1, y1이니까 뭐랬니? x1, x1이니까 x1하고 y1 중에 당연히 y1이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니은을 좀 볼 건데요. x1 더하기 x2는 y2 빼기 y1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볼 거냐면요. 자, 확인 좀 해볼게. x1 더하기 x2가 y2 빼기 y1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갑니다. 얘들아, y는 x를 그려서 내가 얘를 확인했죠. 그럼 얘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로그 함수가 될 거야. 그럼 그림을 몇 개 조금 더 그려볼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그러면 그려보시면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는 y는 로그 ax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요 만나는 점을 A'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y1, x1이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AX랑 이 친구랑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대칭 이동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잘 봐야 돼. 여기 중요한데. 얘들아, 잘 봐봐. 이 친구를 왜 줬냐면 아까 선생님이 수직 줬죠? 근데 얘네들도 뭐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였죠, x 앞에.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서 마이너스 x를 붙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를 붙이면. 아, 얘네들이 y축 대칭이네. 그럼 얘네 둘도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대칭? y축 대칭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y축 대칭하면 어디로 갈 거냐? 대략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림 겹칠 것 같으니까 봐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만나는 점 보여요?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얘를 뒤집었잖아. y축 대칭을 했으니까 이 파란색 점은 얘 뭐야? 부호반대가 되겠죠. 누구만? y1의 부호만 바뀔 거고 x1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이 파란색 점이 여기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 됐어? 그러면 자,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저 파란색이 뭐냐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얘들아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됐어?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보라색으로 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y1과 x1 그리고 x2와 y2의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마이너스 y1에서 한 칸 옆으로 갔을 때 x2가 될 거고요. 다시 요거 x1에서 내려가죠. y좌표가 얘니까 지금 한 칸 내려갔을 때 곧 x1에서 한 칸 내려갔을 때 얘가 y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버무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그러면 x2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x2 대입하고 뭐 x1도 그대로 대입하면 돼. 갑니다. x2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얘 대입해볼게. x2를 대입한 거죠. 그럼 x1은 y2 더하기 1이니까 y2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그럼 얘네들이 없어질 거니 y2 빼기 y1, y2 빼기 y1이니까 니은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함수를 전부 다 이용해서 대칭성하고 이런 걸 비교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디귿 볼게요. 아, 디귿이 조금 어려워. 아마 니은까지 처리해도 디귿이 조금 어려워서 자, 갑니다. 2x1, y1는 크다. y2 곱하기 y1 빼기 x2 플러스 1이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얘들아, 여기서 뭔가 우리가 계속 바꿔 나가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직 안 쓴 정보들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아까 방금 위에 있던 거 그대로 좀 갖다 써보면서 연습을 할 건데요. 우리 한 문자로 잘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갑니다. 그럼 y2, 2를 바꿀까 1을 바꿀까 했을 때 여기 y1 보이죠? 그럼 2를 좀 바꿔볼 거야. 자, 그럼 y2가 뭐예요? x1 빼기 1이죠. 그대로 대입. x1 빼기 1.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x2는 어떻게 돼? x2는 마이너스 y1 빼기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천천히 할게. y1 음수 붙이면 플러스 y1 플러스 2가 되겠죠. 왜? 1 더하기 1이 될 거야.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자, 그게 2x1 y1이다. 근데 자, 여기서 2y1 2니까 2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여기 2가 있으니까 약분하시면 x1, y1이 크다. 뭐보다? x1 빼기 1 곱하기 y1 플러스 1보다.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얘들아, 전개하시면 x1, y1, x1, y1이 없어지겠죠. 그럼 0보다 크게 될 거야. 자, 전개. x1 빼기 y1 빼기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y1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 생각 해봅시다. 자, 되게 힘들어. 자, 갑니다. x1하고 y1 빼기 1,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거 보이냐, 얘들아? x1, y1이 어딜 지난다 그랬냐면, 지수도 지났지만, 우리가 이걸 한 번도 쓰지 않았어. 지난달을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y1은 마이너스 x1 플러스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이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하는 것도 정보라 그랬죠. 자, 대입하시면 y1에 대입할 건데, 자, y1 대신에 마이너스 y1이니까 마이너스 y1은 x1 빼기 5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0보다 클 거예요. 뭐? 자, 얘는 x1 두 개 더할 거니까 2x1 그리고 마이너스 5랑 얘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따라서 3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얘라고. x1이 3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여기 핵심이 될 거예요. 자, 엄청 어려워요, 이거. 계속 정보를 저장하시고 계속 누적시켜야 돼. 자, 근데 그러면 3이 x1이니까 야, 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는데, 자, 또 여기서 마찬가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y는 x와 요거랑 만나는 점이잖아. 어디 갔어? 요거랑 만나는 점이지. 그럼 둘이 갖다 놓고 풀면, 자, 갑니다. 둘이 갖다 놓고 풀면 2x가 오니까 얘는 2분의 5랑 2분의 5예요. 자, 이제 느낌 빡 오십니까? x1이 3보다 크다 그랬는데 x1은 2분의 5보다 왼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어때요? 엄청 빡세.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함수들의 관계성을 잘 이용해서 푸는 건데, 선생님이 봤을 땐 이 조건, 처음에 이 조건을 통해서 쭉쭉 밀고 나가셔야 돼. 그러면 기억은 할 만할 거야. 됐어? 근데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니은도 마찬가지야. 니은은 이 y는 x를 기본으로 얘를 대칭도시키면 로그가 되고, 로그를 어떻게 잘 이용하면 얘가 될 것 같은데, 각각의 근거를 찾으면서 볼 건데요. 이 친구들을 왜 줬을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거들을 정말 계속 누적해서 연습하는 걸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함수들의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대칭이동 관계, 평행이동 관계를 잘 이용해서 좌표들의 구성들도 맞춰 놓을 수 있겠고요. 지난다 그랬으면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전부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건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도 당연히 이런 문제 딱 주면 어떻게 돼? 너무 어려워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복습해보고, 이런 문제들은 흔치 않으니까 조금 계속 보면서 어떤 관계가 있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회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빠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영상을 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지 잘해지죠. 그렇죠? 다른 거뭐 급한 거 알겠다고요. 그래서 근데 수학도 우리 한 거 무너뜨리지 않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답 열심히 하시고 다시 오답의 비중을 잘 보셔야 돼요. 본인이 맞출 수 있는 것과 와, 이건 다시 해도 못 맞출 수 있는 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자, 복습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11회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